반갑습니다. 데스마이밍 이용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6평 경제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자, 1부 문항 좀 해볼 건데요. 자, 아마 경제는 경제는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까지 풀면서 좀 풀만했다. 10번 전까지는 그치? 근데 10번부터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이 꽤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하고는 딱 6문제 정도를 한번 볼 건데 하나하나 계산을 다 한다기보다는 실제 시험장에서 정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 거는 10번인데요. 자, 우리가 10번 전에는 7번 정도 문제가 이제 금융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에 대한 구분을 좀 조심해서 해달라. 딱 이 정도만 좀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는 조금 문제를 좀 정확하게 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가 문제는 보면 교육청이나 사설과 좀 다르게 조건을 좀 정확하게 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익과 기회비용만을 고려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편익은 어떻게, 또 명시적 비용도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총량을 고려해 가지고 매월 납입액을 지불하게 되면 할인 혜택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X제 가격은 10,000원이고 변동은 없다. 할인율이다. 자, 월 납입을 많이 하게 되면 할인율이 좀 더 높아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멤버십 가입의 편익과 기회비용만을 고려해서 합리 선택을 하는데요. 자, 편익은 뭐냐 하면 멤버십을 통해서 할인받는 총 금액.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개를 구입하게 되면 100만원 될 거고, 100만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A 유형에 가입했으면 20%의 할인 받으니까 편익은 20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도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리고 명시적 비용은 연간 총 납입액으로 계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는다로 나와 있고, 자, 기억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100개일 때, 즉 구매 총량이 100개일 때는 비유형에 따른 편익과 기회 비용은 같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볼까? 자, 우리가 기억을 판단할 때는 그럼 비유형에 대한 편익을 한번 보게 되면 10,000원짜리 100개 구입하는 거잖아. 그러면 100만원을 내가 지불하게 될 건데, 편익은 30% 할인 받으니까 편익은 얼마입니까? 편익은 30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았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명시적 비용은 내가 납부하는 금액이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월 납입액이 25만원이면 명시적 비용은 25,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얼마? 여기도 30만원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기억은 맞는 선지구나 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일단 3, 4, 5는 다 답이 지금 안 되는 형태가 되겠네. 다음 니은은 기억이 100일 경우에 B 유형보다 A 유형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기회비용은 알다시피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쵸? B 유형을 지금 일단 이야기해 봤어요. 그쵸? B 유형은 이렇다. 100개 했을 때. 그러면 100개 했을 때 A 유형 한번 보게 되면 A 유형의 편익은 편익은 100만원에서 20% 할인 받으니까 20만원 될 거고, 명시적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명시적 비용은 만원 곱하기 12개월 낼 거니까 곱하기 12개월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2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그치?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기회비용을 물어봤잖아.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 될 건데 100개 했을 때 A 유형까지 구해놨네. 그러면 A 유형에 따른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12만원에다가 그 다음 암묵적 비용은 여기에서 이것 뺀 나머지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암묵적 비용은 얼마다? 암묵적 비용은 0원입니다. 반면에 B 유형을 했을 때 암묵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암묵적 비용은 여기서 이것 뺀 나머지 얼마? 8만원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기회비용은 38만원, 여기는 12만원이 될 겁니다. B 유형보다 A 유형이 크다가 아니겠지. B 유형이 훨씬 더 크지.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고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치? 그러면 디귿 한번 볼까? 디귿은 A 유형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A 유형 여기잖아. 기회비용은 12만원 구해놨고,
자, 그 다음에 자 200개일 경우, 그러면 이제 200개일 경우에 A 유형을 한번 보면, 자 200개 하게 되면 200만 원이고, 그치? 자 그러면 명시적 비용은 일단 얼마입니까? 다 구하자. 그냥 명시적 비용은 자 편익부터 해야 되겠네. 자 먼저 편익부터 한번 구해보면 편익은 얼마? 40만 원 되겠네. 자 그리고 할인율, 자 내가 지금 월 납입액이 만원이 될 거니까, 자 만원 될 거니까 실제로 내가 내는 명시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명시적 비용은 12만 원입니다 라고 될 거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암묵적 비용이니까 B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B를 한번, B 유형 한번 해보면, B 유형은 편익은 200만 원에 대해서 30%니까 편익은 60만 원입니다 라고 될 것 같고, 60만 원. 자 그리고 할인율 자 25,000 될 거니까 명시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30만 원 이렇게 되겠네. 30만 원. 그럼 계산해 볼까? 자 지금 우리는 A 유형을 선택했을 때 암묵적 비용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여기는 암묵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30만 원.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그치? 자 100개일 때의 A 유형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여기 0원이 될 거니까, 자 100개일 경우보다 200개일 경우가 크다. 그쵸? 200개일 경우가 더 크다. 이것이 맞는 선지가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쵸? 자 다음에 리을 보시게 되면, 자 기억이 200개일 경우에 A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200개일 경우 보시게 되면, 자 구해놨고, 암묵적 비용까지 봐야 될 거잖아. 암묵적 비용은 얼마? 30만 원. 자 그리고 여기는 암묵적 비용은 여기는 28만 원. 그러면 자 여기는 순편익이 플러스, 여기는 순편익이 음이 될 거니까, 자 A가 아니고 B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죠. 자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한 것도 중요했지만은 결국 정답은, 자 기억이 맞더라, 니은이 틀렸더라만 보고 2번으로 넘어갔어야 돼요. 그치? 앞부분에 내가 시간을 확보했다고 해서 자 이 문제를 전부 다 계산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정답을 찾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이제 13번인데 13번은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암기가 조금 덜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좀 해요. 자 경상수지는, 자 상품 자 먼저 경상수지는 흑자에다 나와 있는데 수출액은 5천억이고 상품 수입액은 나로 흑자는 1,000억 달러다. 그러면 수입액은 얼마인가요? 수입액은 4천이겠네. 그치? 자 서비스 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 본원 소득 수지는 40억 흑자, 이전 소득은 60억 적자. 그러면 결국 경상수지를 한번 봤을 때 경상수지 가부터 한번 가로 구해야 되겠네. 자 상품 수지는 플러스 1000, 서비스 수지는 마이너스 100, 자 본원 소득 수지는 플러스 40, 이전 소득 수지는 마이너스 60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900, 940, 880. 어라? 정답은 1번이네. 그치? 자 그리고 자 2번은 틀렸고 3번에 에다 갑국 주식 거래액이잖아. 주식 거래액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금융계정이고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식재산권 사용료 남기를 해야 된다. 서비스 수지가 되는 거고, 자 경상수지는 달러화 대비 각국 통화 가치 하락 요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봐봐, 경상수지가 흑자란 이야기는 각국 통화 가치가 상승되는 요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옳은 것은 1번이 좀 돼야 될 겁니다. 자 다음 15번 한번 볼까? 자 우리가 일단 비교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다라고 일단 뭐 두려움을 안 갖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 이 문제도 뭔가 제시문의 내용은 뭔가 많지만은 답을 찾아내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답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쉽게 없어져요. 보면 자 볼게. 자 교육 전에 XG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G 2개고 XG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G 1개다. 항상 비교의 문제 나왔을 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어떤 재와 특화할 거냐.
맞지? 비교 우위가 있는 재가 어떤 거냐가 항상 중요한데 나와 있잖아 지금. X제 한 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갑국은 Y제 2개, 을국은 Y제 1개. 그럼 기회비용이 작은 쪽에 특화를 할 거니까 자, 을국이 어디에? 을국이 X제, 갑국은 Y제 특화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확실히 찾고.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다. 자, 그 다음에 교육 후, 그 다음에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소비량, 생산량과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직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갑국은 갑국은 Y제를 생산할 건데요. 기회비용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X제 한 개당 Y제 2개인 거야. 만약에 그러면 Y제만 특화를 했다. Y제만 특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Y제 몇 개? Y제는 40개를 만들겠지. 그치? 왜? X제 한 개 생산 포기하면 Y제 2개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10개 포기하게 되면 20개 더 생산하게 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을국은 X제인데 기회비용이 1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X제만 다 생산하게 되면 X 몇 개? 30개 생산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교육 후에 봤을 때 얘들이 24개 소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몇 개 준 거야? 16개 준 거야. 그럼 여긴 16개겠네. 다음에 을국이 X제 18개 소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몇 개 준 거다? 12개 준 거야. 괜찮아? 그럼 X제하고 Y제는 몇 개 돼? 12개 대 16개가 구분 이렇게 교환이 됐네. 약분하게 되면 몇 대 몇? 3대 4의 교환 비율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1번 볼까? 자, 을국은 Y제 생산 땡. 두 번째 X제 생산의 최대 생산은 자, 을국이 30개고 자, 을국이 30이고 갑국은 20개겠지. 그치? 자, 2번 땡이고 3번은 기역은 12, 니은은 16, 3번도 땡. 다음에 교환 비율이 몇 대 몇? 3대 4. 그래서 1, 2, 3, 4가 너무 정답이 안 되게끔 나온다고 지금. 자, 그래서 정답은 되는 게 5번밖에 없을 건데 자, 5번은 Y제 한 개를 교환할 때 X제 4분의 1개 이득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자, 원래는 봐. 자, 갑국 같은 경우에는 Y제 한 개, 그치? Y제를 기준으로 왔으니까 X제 한 개하고 X제 한 개당 Y제 기회비용 2개인데 그러면 X제 한 개당 자, Y제 한 개당 X제 몇 개입니까? X제는 2분의 1개였을 거라고. 괜찮아? 근데 이제는 Y제 한 개하고 Y제 한 개를 주게 되면 X제 얼마 준다? X제 4분의 3개를 내가 얻어올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교육 이전에는 X제 4분의 2개까지 소비 가능했는데 교육하고 나니까 X제 4분의 3개 소비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Y제 한 개당 항상 기준 잡을 때는 물어본 게 Y제 한 개당을 물어봤으니까 Y제 한 개 기준으로 잡고 얼마? 4분의 2였는데 4분의 3이 되었다. X제 몇 개? 4분의 1개씩 이득이 된다.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되죠? 자, 일단 어려워하지 말고 자, 항상 물어보는 대로 가는 거야. Y제 한 개당 이득이 얼마냐? X제 한 개당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훨씬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17번인데요. 자, 17번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자, 수입액이 나와 있으면 어차피 수입액은 그치? P 곱하기 Q를 할 거라고 국제 가격에다가 자, 수입량을 곱할 건데 그러면 그 수입하는 양 자체를 내가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잠깐. 자, 국제 가격은 일단 자, 10달러로 일정한데 5달러 관세를 부과했대. 그러면 일단 T기에 보시게 되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으니까. 자, T기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보고. 자, 가격은 10달러로 일정하다. 10달러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 T기의 가격을 10달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국내 소비량이 40이라는 이야기는 소비량은 국내 생산에다가 뭐 한 것까지 수입한 거에 더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가 40이라는 이야기야. 그치? 근데 자, 수입액이 300달러란 이야기는 10달러잖아. 그러면 몇 개? 30개를 수입하고 있다. 30개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자, 30개 수입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10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관세를 5달러 부과했대. 그럼 5달러 부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이제 15달러가 될 건데 자, 국내 소비량은 3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 여기는 30입니다가 될 거고 이제 여기를 찾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야. 자, 봤더니 수입액이 얼마다? 150달러인 거야. 150달러. 선생님 잠시만. 이렇게 되면
150달러면 이거를 10달러로 계산해야 되느냐 15달러로 계산해야 되냐, 이제 여기가 중요했던 문제가 돼요. 그치? 자, 봐. 우리가 여기 관세는 정부가 가져가는 거야. 관세는. 그치? 관세는. 그러면 여기 금액 곱하기, 그치? 여기 거래량 곱하기 이거, 여기가 뭐가 된 거야? 여기가 지금 관세 수입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그치? 관세 수입으로. 그러면 자, 수입액이 150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자, 찾을 때는 10달러였는데 여기 얼마? 여기가 자, 얼마? 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치? 자, 15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1번. 자, T기의 자, T기의 수입량은 몇 개입니까? 30개. 자, 두 번째. T기 국내 생산자 판매 수입은 10 곱하기 10이겠네. 국내 생산 여기만 봐야 될 거니까 100. 자, 두 번째. T 플러스 1기의 국내 생산량은 200이 20개가 아니고 몇 개 돼야 된다? 15개가 돼야 될 거고. 자, 다음에 네 번째. T 플러스 1기 관세 수입은 50달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얼마? 5달러 곱하기 15가 될 거니까 75달러. 자, 다음 다섯 번째. 국내 소비자잉여는 175달러 적다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 소비자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된 거니까 여기, 그치? 여기에 어떤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얼마입니까? 40, 여기는 30. 7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으로 하게 되면 175. 정답은 5번이 되면 될 겁니다. 됐죠? 자, 다음에 19번인데요. 자, 우리가 19번은 그래요. 일단 GDP를 구할 때 보게 되면 우리 뭐 국민소득 3년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화 이제 시켜놨는데, 결국에다 A하고 B기업은 자, A기업은 XJ, B기업은 YJ를 이야기하고 갑국에서만 생산하고 있고 모두 소비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두 기업만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럼 각국에 우리가 GDP를 구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부가가치 합이잖아. 그럼 얼마야? GDP는 각국의 GDP는 250억 달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250억 달러라고. 자, 첫 번째 볼까? 자, XJ와 YJ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량 수입한 거지.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이잖아. 수입은 그 나라에서 생산된 GDP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그럼 기억을 제끼는 거야. 1번, 2번 날라가고. 자, 세 번째. 자, 2023년 각국의 GDP는 250억 달러이다? 맞잖아. 그쵸? 맞고. 자, 다음에 D것은 이윤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윤은 B보다 A가 크다. 어려워요. 그쵸? 좀 어렵습니다. 근데 리얼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3년 각국의 분배 국민 소득은 30억 달러래. 그럼 30억 달러가 나오는 거는 지금 이거 한 거 아니겠나? 이거? 근데 생산 측면, 소비 측면, 분배 측면에서 국민 소득을 다 더하게 되면 같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분배 국민 소득도 얼마 나와야 돼? 똑같이 250억 달러구나 라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윤을 못 구한다고 하더라도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으로 가셔야 되는 거야. 괜찮나? 자, 그러면 이제 이윤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윤은 총 생산 비용이 있는데 중간재 비용이 20이에요. 그럼 부가가치가 100이라는 이야기는 A기업의 총 매출은 아마 120억 달러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간재를 20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얼마? 100억 달러만큼 가치를 창출했으니까. 괜찮나요? 그런데 자,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나가는 어떻게 되냐면 생산 요소 비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이윤이라고 이야기하면 총 수입에서 못 빼는 거다? 비용을 뺀 나머지를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A기업의 이윤은 얼마? 90, B기업의 이윤은 130이 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윤은 그냥 여기서는 부가가치에서 뭘 빼는 거다? 임금을 뺀 나머지가 결국에는 자, 이윤입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총 수입을 다 구하라고 이야기하면 120에서 다 빼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치? 근데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니까 부가가치만 나와 있으니까 굳이 얘를 생각하지 않고 이거에서 빼더라도 그냥 이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마지막 20번인데요.
뭔가 되게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는데 봐봐. 뭐 2,000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달러화 표시 자산 총액을 최대화시키겠대. 이렇게 하겠대. 가다 활용하겠답니다. 자, 근데 자, 가의 비중은 최소 50%로 구성한대요. 근데 가는 지금 보시게 되면 5%인 1년 만기 원화 정기 예금에 예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화잖아. 원화. 2,000달러고 환율은 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될 거니까 여기서는 200만원 될 거라고. 200만원. 200만원. 그러면 만약에 들어봐. 50%를 내가 넣는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100만원에 대해서 얼마? 5만원의 어떤 자 이자를 받게 될 거고 원리금은 105만원 될 겁니다. 이렇게. 자, 나는 조심할 건 나는 원금이 90만원이에요. 근데 원금의 20%를 이자로 일시에 지급하는 만기가 1년 남은 채권 100만원에 사겠대. 그럼 봐. 90만원인데 90만원에 대해서 20%의 이자를 일시에 준다는 이야기는 결국 18만원 이자 주겠다는 거야. 18만원 이자 주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100만원을 구입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 내가 100만원을 내고 얼마 받는 거야? 여기서는 108만원 받는 꼴이 될 거라고. 그래서 조심할 거는 20%라고 하는 이 숫자에 너무 크게 너무 보면 안 되는 거야. 이 20%는 100만원에 대한 20%가 아니고 뭐다? 90만원에 대한 20%가 되는 거고 내가 이거를 100만원 주고 사는 거니까 결국 나는 8%의 어떤 이익을 좀 먹게 되는 겁니다. 자, 다는 투자금액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주식 X를 뭐로 구입하겠다? 달러화로 매입하겠대요. 이렇게. 자, 금융상품의 수익은 1년 후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래비용은 없대요. 자, 그럼 보면 가는 예금이야. 시세 차익하고는 관계없어요. 1번 틀렸고. 다음 두 번째는 나와 다는 배당 수익이다. 배당 수익은 전부 다 주식에만 한정되는 거니까 2번도 일단 답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3번은 이제 3, 4, 5를 한번 볼 건데요. 자, 가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근데 지금 가의 비중은 최소 50%로 해야 되다 보니까요. 자, 할 수가 있는 게 가 그리고 나를 하든지 아니면 가 그리고 다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나를 하게 되면 100만원을 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조건 100만원은 채권을 사는 거야. 그럼 가를 할 수 있는 거 얼마밖에 없는 거야? 가는 딱 100만원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와 나를 선택했을 때 보면 가는 정해지지. 여기는 5만원의 어떤 이자가 발생하게 될 거고 100만원 했을 때는 8만원의 어떤 수익이 발생할 것 같아. 괜찮아? 근데 가와 다를 한다는 이야기는 가와 다는 일단 원으로 해볼게. 여기는 100만원보다는 100만원 이상을 해야 될 거고 여기는 100만원 그렇죠? 주식을 그렇지? 100만원 이하로 구입해야 될 거라고. 뭐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근데 한번 봐봐. 자,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고 주식 가격이 변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가와 다를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친구는 딱 얼마까지만 딱 50%까지만 할 거고 여기를 더 많이 투자를 할 거잖아. 그러면 똑같이 지금 여기도 105만원 여기도 105만원 될 건데 환율로 뭔가 조정해서 다 바꾸게 되면 어차피 쌤쌤이가 될 거고 그럼 이거 두 개 봤을 때 108만원인 거야. 이걸 얘들아 봐봐. 108만원이니까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1100원이라 따지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갔대. 그치? 올라갔대. 10% 환율이 올라갔대. 그러면 당연히 봐봐. 내가 원으로 해가지고 채권은 100만원 이야기하고 일시금으로 내가 8만원 받는 것보다는 환율이 올라갔으면 이 친구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그냥 이득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이득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은지 물어보고 있다고. 자, 환율이 올라갔대. 주식의 가격도 변하지가 않았대. 근데 이 주식은 일단 10% 배당금도 주는 주식이야. 이해돼? 그러면 당연히 결국 다를 선택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거의 20%의 수익이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이것보다는 얘를 선택하는 게 더 훨씬 더 합리적 선택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안 되는 거야. 자, 4번 봐봐. 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대. 자, 그리고 주식 가격은 5% 상승했대요. 그러면 가와 다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대. 한번 볼까? 자, 지금 투자 금액의 10%는 배당금으로 주긴 하는데요. 환율이 10% 떨어졌어요, 지금. 그치? 근데 주식 가격이 5% 올라갔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달을 했을 때 이익은 얼마밖에 안 된다? 5%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자,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그냥 똑같이 100만 원씩 했다고 보더라도 어때? 지금 여기가 더 이득인데 환율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어디? 이 친구를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3, 4번을 이야기할 때 환율이 1100원 됐으니까 또는 환율이 900원 됐으니까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뭐를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만 계속해서 따져가는 거라고. 환율이 하락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 그치? 근데 배당금을 받고 주식 가격이 올라갔지만은 환율이 10%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자, 얻게 되는 이익은 크게 5%밖에 없을 건데 여기서는 또 환율이 떨어지고 자, 얼마? 20% 원금에 20%까지 받다 보니까 이 친구가 더 이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만 판단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다음 5번 볼까? 자, 1년 후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없어요. XJ 가격이 5% 상승했대. 한번 봐. 환율의 변동이 없고 원달러, 자, XJ 가격이 5% 올라가게 되면 다는 지금 배당금 10% 받고 주식 가격도 5% 올라가게 되면 결국 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5%예요. 맞죠? 근데 나는 어때? 원금의 8%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자, 5번은 합리적인 선택은 가하고 뭐를 했을 때? 다를 했을 때가 더 합리적이 될 거라고. 이해되나? 그래서 자, 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 5% 예금에 이체했을 때는 105만 원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의 변동이 없으니까 10%의 배당금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10만 원 받고 주식 가격이 또 얼마 올라갔다? 5% 올라가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얼마? 115만 원 될 거고 120만 원입니다. 자, 오케이. 2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220만 원. 이거를 달러로 바꾸게 되면 얼마? 2200달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친절하게 하나하나 계산 다 해가지고 얘는 얼마니까 얼마 됐다. 얘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야. 환율이 변했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졌고 어디가 더 유리한지 찾고 그리고 배당금하고 주식 가격이 올라간 것에다가 환율의 변화를 생각했을 때 어디가 더 이득이 되는지를 찾아가지고 합리적 선택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되죠? 자, 절대 계산 다 하지 말고 보다시피 자, 20번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처음에 하신 분들은 또 이런 문제를 많이 안 만나 보신 분들은. 근데 경제가 원래 이래요. 그쵸? 앞부분에 좀 쉬었다가 자, 뒤에 가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끌게끔 하는데 보다시피 정답을 찾을 때는 하나하나 계산이 아니고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고 자, 나머지 커리도 잘 따라가지고 수능 때 좋은 점수 받기를 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